저는 콴다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또 다른 과목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집중력 마지막까지 끌어올리셔서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한번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이거 PPT 만들면서 보니까 딱 어떻게 30일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30일이라는 숫자에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었고, 저희가 잠깐 원초적인 질문으로 잠시 돌아가면은 그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풀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사실 대치동에 오게 되면은 한 번의 수업만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학원 보내지 않고 사실 비싼 돈 내고 대치동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깊게 질문을 더 들어가서 학원을 보내기는 보낼 건데 왜 하필이면 학교별 내신 수업을 하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좀 더 디테일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해요. 그 그 맞춤 전략을 좀 짜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주해야 되는 시험지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우리가 알고 들어갔을 때 문제를 푸는 거라 그냥 안개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작년 시험지로 단대부고, 즉 아이들이 이제 올해 마주해야 되는 그 시험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뭐 세 학기 정도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이 시험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걷어내시고 진짜 핵심은 따로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파란색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10번 때까지 보시면 이 앞에 문항은 교과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교과 개념이 들어가는 뻔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교과 개념이 출제된다라는 교과서 표현이 아니라 진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 굳이 뭐 교과서까지 막 디테일하게 안 봐도 10번 안으로 돼 있는 문제들은 그냥 자기 실력으로 풀어낼 수 있기는 해요. 그럼 굳이 막 교과서까지 다 봐야 돼? 어차피 풀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단대국어 시험은 시간이 없기로 진짜 유명하죠. 진짜 30초, 1분이라도 줄이는 게 더 중요한데 자기가 새로운 문항을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것보다 진짜 한 번이라도 더 봤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자기가 그걸 풀었을 때 앞에서 1분 또는 2분이라도 벌어서 뒤에 있는 변별력 문항에 자기가 시간을 벌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10번 때까지 문제가 교과서 문항에 출제가 된다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학교 수업을 진짜 철저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등한시하지 않고 학교 수업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리 라인을 담당하는 프린트 연계 문항이에요. 뭐 이거는 단대부고의 뭐 가장 큰 특징이자 대치동에서 프린트 연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학교는 단대부고가 진짜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지금 다 프린트 연계 문항이고 마지막에 단답형 4개, 서술형 1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통일이 돼서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출제자 창작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강사들이 뭐 적중하기란 좀 어려운 유형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출제자 창작 문항 이 단답형 4개 여기를 맞추는 게 고득점을 향한 지름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잘못 짚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1등급 커트라인을 조사해 보니까 79점, 75점, 83점이에요. 80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출제자 창작 문항이라고 하는 이 세네 문제, 고정으로 나오는 이 세네 문제를 틀려도 1등급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이 네 문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허리 라인을 담당하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적어준 잡아준 이 프린트 문항을 얼마나 자기가 꼼꼼하게 풀었는가 또는 학원에서 주는 몇 차 변형 문제까지 자기가 진짜 마스터하고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프린트 연계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학교에서는 이 프린트 연계 문항에 올림퍼스 고난도 문항을 넣고 또는 그 대부분 모의고사 문항으로 다 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 10문제, 20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50문제 이렇게 넘게 나와요. 이 그럼 프린트를 애들한테 언제 주느냐? 일찍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빠르면 3주, 늦으면 2주 전에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은 또 쉬운 4점이 아니에요. 또 어려운 4점, 막 30번짜리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니까 2주, 3주 안에 여기 있는 문항들을 진짜 달달달달 외우듯이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허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걸 마스터한다라는 거는 모의고사 4점짜리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단대부고의 시험은 프린트 연계야. 그거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을 수월하게 연습시킬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일단 판서 수업 시간, 판서 시간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서 시간에 교재 3권 풀어요. 첫 번째, 방금 모의고사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모의고사 문항이 들어있는 첫 번째 교재, 그리고 단대부고 역시 역대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활용 또는 변형해서 또 출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의 역대 학교 기출을 모아놓은 두 번째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랑 이 학교 기출들을 수월하게 좀 더 풀 수 있게끔 서브 역할을 해주는 주교재 문제풀이가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서 때 저희가 이제 쇼크풀이라고 해서 최대한 빠른 문제풀이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 사실 저희 학원의 가장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딥다이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일일 테스트를 항상 보는데 단대부고에 맞는 학교별 시험지 최대 한 40분 정도 매번 이렇게 시간을 재고 보고요. 보통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해서 단대부고에 맞는 시험지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거를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서킷 트레이닝, 사실 저희 학원이 유명해진 거는 이 서킷 트레이닝이거든요. 패드로 문제 푸는 거를 의미를 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교재를 이 3권의 교재를 통해서 뭐 1단원의 학습을 끝냈으면은 그 1단원의 유형별 학습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계속 모의고사 문제만 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형별 학습에 해당하는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뭐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패드로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종이로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다 출력을 할 수 있고 정답만 패드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패드에다가 정답을 입력하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오답 노트 때문이에요. 일반 학원에서는 오답 노트 너가 직접 만들어 와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패드에다가 입력해 놓으면 자동 채점이 되고 오답 노트도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 주에 발생한 오답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자정까지 오답을 전부 끝내야 한다라는 그 반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답을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오답 노트 시스템까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그 수업 구조가 12회차 또는 13회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1주차에는 그동안 틀린 문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단대부고 뭐 프린트도 나왔을 거고 이제 그 프린트를 통한 그 시험지를 계속 풀어왔을 텐데 거기서 틀린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다 맞을 때까지 100점 맞으면 집 가는 거죠. 이제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을 보고 가는 그 구조가 마지막 1주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드린 그 뭔가 이론적으로 완벽할 것만 같은 그 구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운영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해당 주에 발생한 과제 혹은 오답의 80%를 토요일까지 완료하는 게 일단 필수입니다. 근데 100%라고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이게 100%가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학원 뭐 다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20%는 남겨놨고 그 20%는 다음 등원 전까지만 완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진짜 다음 수업 참석이 불가하다라는 규칙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를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고, 두 번째 규칙은 이제 당일 수업에 대한 건데 당일 할당량이 다 끝나지 못하면 학원 자습실에서 끝나야 귀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도 좀 수행평가 기간에는 뭐 이렇게 막 12시, 1시까지 막 무조건 남아서 끝날 때까지 못 가, 이거는 사실 또 불가능한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이런 기간에는 80%까지만 완료하면 귀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만의 시그니처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애들이 이제 그 워크북이라고 이제 과제가 나가는데 그냥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만큼이더라도 시간 제한이 확실하게 걸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걸 원하는데, 물론 이거 가능하죠. 스탑워치 앞에다 두고서 자기가 시간 정해두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들이 시간이 걸리는 순간 나 이거 채점했는데 다 틀리면 어떡해? 아, 부담돼. 그냥 안 재고 그냥 마음 편하게 풀래 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다 종이로 출력해서 전달은 하나 이렇게 패드 속에다가 제한 시간을 강제로 걸어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력 난이도에 해당하는 단대부고 워크북 과제를 냈을 때 자기가 오늘 시간 재서 확실하게 풀고 싶다. 그럼 패드에 들어가서 이제 제한 시간 걸린 이 문제를 푸는 거죠. 끝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그냥 자동 끝나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지도 풀고 싶어.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심화문항의 시험지를 또 40분 재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 때 물론 40분 재고 공부하는 게 좋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40분을 다 온전히 수학에 쏟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지금 잠깐 30분 정도만 수학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20분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40분까지는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를 하프로도 다 쪼개놨습니다. 방금 전체 모의고사를 절반으로 나눠서 제한시간 20분으로 걸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제 한 세트가 더 있겠죠. 보통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면 계속 그 공부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잠깐 다른 과목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왔을 때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과목으로는 수학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뇌를 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활용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20분까지도 뭔가 조금 무리가 있고 한 15분 정도만 잠깐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해서 마지막으로는 3분의 1로 쪼갠 시험지 형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과제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최대한 잘 활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럼 시험지를 풀었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오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답이 이렇게 생성이 자동으로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답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아까 난이도 한 단계 올라간 것도 있었죠? 그 시험지에 대해서도 오답과 오답 유사 전부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동으로. 그렇죠? 일단 제 발표는 이제 큰 틀에서 여기까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단대부고의 구성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프린트 연계 하나만 갖고 가시면은 오늘 발표가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